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5일 정오입니다. 정치판에 들어가서 맨정신을 유지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요사이 여러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모범적인 시민이었는데 정치를 하고 나서부터는 거짓말을 다반사로 하고 음모론을 퍼뜨리고 하는 걸 보면서 이야, 이거 정말 정치란 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을 사업가라고 한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 중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도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이런 분들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끔 하면서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전투구를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킨 사람들, 그분들이 위대하죠. 이전투구 속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거죠. 말하자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요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은 딱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무고 전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과사범입니다. 근데 이 전과가 참 기가 막힙니다. 검사 사칭 공범, 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도 문제인데 그 앞에 특수가 붙였습니다. 악질적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음주운전.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큰소리칩니다. 대한민국까지 무고합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은 유엔 감시하의 공정한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월계관을 씌워준 축복 속에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주권을 통해서 탄생한 국민국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자는 뭐라고 무고를 하느냐? 친일파와 이승만이 그리고 미군정이 손을 잡고 세운 나라니까 깨끗하지 못한 출발을 했다라고 저주를 하는 자입니다. 이 이상의 무고가 있습니까? 근데 요사이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몰리니까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걸 보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다 친밀하게 사람답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딱 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리할 때, 위기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바로 이재명 씨가 요새 보여주는 것은 전과가 그게 의미가 있구나. 무고 전과자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몰리니까 이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합니다.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대표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정치권에 로비를 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 씨에게 8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현재로는 전과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남욱 변호사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이라면서 이 사건을 난데없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을 하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럼 잘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특검을 하자.
당신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했으니까 게이트는 특검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딱 받았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니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가 있던 개발업자들이 설계해서 이 사건이 터졌다. 이재명이 결정한 것이다. 딱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 특검으로 가자. 특검으로 가자. 논리상 이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낙연 또 전 대표는 요새 하는 이야기가 국민의힘이 하는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판이 이해관계에 딱 얽혀버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검찰이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5개월간 미적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거 국민의힘이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호남에서 이번 주말에 아마 결과가 발표되겠죠.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크게 이겨야 이 희망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의 속성입니다. 정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클라우제비치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게 있죠.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그러니까 정치와 전쟁이 그 속성이 같다는 겁니다. 권력을 잡기 위한 방법에서 정치적 방법을 취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을 통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목표하는 바는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1688년 영국에서 일어난 명예혁명입니다. 영국에서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왕과 귀족 사이에 수백 년간의 피나는 투쟁이 있었습니다. 찰스 1세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참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겪다가 1688년에 영국의 귀족 그리고 왕이 합의를 하나 하는 거죠. 앞으로 권력 투쟁을 하는 건 좋은데 선거를 통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하자, 정권을 결정하자 이런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1688년 이후에 영국에서는 쿠데타나 그리고 이 반란이나 암살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게 1688년입니다. 그 뒤로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을 하지만은 그것이 정착하는 데는 수백 년, 적어도 수백 년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자유민주 헌법으로 출범을 했지만 그동안에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현직에서 피살되고 전직 대통령 4사람이 감옥에 가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나마 1987년 6.29 선언 이후에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이전투구 같은 상황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총 들고 싸우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총 들고 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치열하게 말싸움하고 공방전을 펼쳐서 정권을 결정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속성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나라가 있죠.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뭐 시위하는 거 보셨어요? 북한에서 돌 던지고 최루탄 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럼 북한이 가장 조용한 나라인데 가장 민주적인 나라입니까?
가장 조용한 나라는 가장 독재적이고 한국처럼 이렇게 시끄러운 나라가 민주주의다 이겁니다. 민주주의의 속성은 어떤 문제를 노출시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나온다 이거죠. 북한은 문제를 덮습니다. 덮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꺼번에 터지죠. 한꺼번에 터질 때 김정은 정권이 어떤 식으로 망하는지 그걸 앞으로 지켜보는 날들이 저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과 사범, 무고, 검사사칭, 공범, 특수공무집행 방해,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이 나는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중요한 결정이 주말에 호남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호남 사람들은 이재명을 선택할 것이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